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증자증분에 대해서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네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을 상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것을 견분이라고 부르고요. 상분은 대상이고 견분은 의식 또는 주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견분을 바라보는 자증분이 있다고 하지요. 자증이라는 것은 자기를 증명한다. 자기인 견본을 증명하는 부분에서 자증분이 되고요. 또 네 번째 부분은 증자증분이라고 하는데요. 거듭 증자를 써서 거듭 자기를 증명하는 부분이다. 이거 뒤쪽 신분들이 앞쪽 신분들을 인식을 해요. 후 신분이 전 신분을 연하고 인식한다. 근데 하나의 특징은 이 제3자증분은 제4 증자증분을 연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뒤쪽에다 적어봤어요. 제3자증분이 제4 증자증분을 인식한다. 자증분은 자기의식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증자증분이 활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이 자증분에 대해서는 또 증자증분이 인식하고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다소 복잡해서 다양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적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조적 반성으로서의 증자증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증자증분을 관조적 반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성이 무슨 뜻이고 관조가 무슨 뜻인가 이게 물어져야 하겠죠. 그러면 현상학에서는 반성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쓰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1분, 제2분, 제3분은 현상학의 용어로 대상, 대상의식, 자기의식입니다. 제4분에 해당하는 현상학적 용어는 무엇일까? 이게 없어요. 현상학적 용어로 증자증분에 해당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자는 증자증분은 필요치 않다. 마음을 설명하는데 불필요한 개념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그것이 관조적 반성이라고 봅니다. 이때 관조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죠. 무분별을 관조의 의미로 이해하면서 관조적 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성은 일반적으로 기억적 반성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억적 반성은 분별행위로서 분별적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불교의 지관, 이것은 지관 수행법이라는 것은 지는 중지하고 관은 관찰한다는 것이죠. 망념을 중리시키고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억적 반성이 아니라 관조적 반성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기억적 반성은 나중의 견본이 이전의 견본을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발생했던 견본을 뒤에 발생한 견본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억적 반성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의 견본과 이전의 견본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고 그 시간 차 때문에 기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유식불량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6식의 견본이 신법을 연할 때 그 신법의 영상은 견본 능연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제6식의 견본이 다시 견본을, 마음의 법, 견본을 연할 때 그 신법의 영상은 견본 능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네요. 그런데 어째서 제1상부는 능연이 못되고 오직 소연이라고 이러는가? 그러니까 이 신법의 영상이 제1상분일 때, 다시 말해 신법이 견본에 의해서 인식되었을 때 이 신법은 제1상분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법이고 견본이니까, 여기서 말해주듯이 견본이고 능연작용이니까 능연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왜 오직 소연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답변. 소에서 이른다. 설령 심을 연하고 마음을 연하고, 즉 견본을 연하고 심을, 견본을 상분으로 삼는다고 해도 역시 오직 소연이고 능연은 아니다. 인식된 것일 뿐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상분의 심이 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분이 된 견본은 연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왜 그럴까요? 뒤에서 어떤 설명이 나오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이른다. 비록 신법을 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상이, 즉 신법의 영상이 연할 수는 없다. 스스로 연할 수는 없다. 상분심은 열려 연하면서 염려나 사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 만약 소연심이 연려할 수 없다고 하면 자정분 소연의 견본은 연려할 수 없는가? 상분이 된 견본이 연려 작용을 할 수 없다면 자정분의 소연이 되는 견본은 역시 연려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랬더니요, 답변은 소에서 인한점을 회통하여 이른다. 이 의미는 그렇지 않다. 자정분이 견본을 연한다는 것은 하나의 능연이라는 의미 위에서의 별개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정분도 견본도 능연이라는 것이죠. 능연 위에서 자정분과 견본이 별개의 신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분심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능연의 체가 반드시 아니기 때문이다. 상분심, 상분으로서의 견본은 이미 능연의 몸체 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마음이거나 간혹 전후의 마음이다. 즉 상분심은, 즉 상분으로서의 견본은 타인의 마음, 타인의 견본이거나 이전의 견본, 이미 발생해서 사라진 견본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능연의 성품이 반드시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해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능연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능연의 체에 속하는 것들은 견본 등의 심이기 때문에 연려하지만 상분심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능연의 몸체에 속하는 것, 이게 자정분, 견본, 증자정분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겠네요. 그러나 상분심은 이미 발생했다, 사라진 이전의 견본이기 때문에 이
이것은 능연의 몸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견분을 연할 때 소연이 되고 상분심이 되는 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거나 이전의 마음이고 이것은 스스로 연료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정분이 연하는 견분은 능연이라는 의미 위에서의 별개 신분이기 때문에 능연이고 연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정분이 연하는 견분만이 아니라 증자정분이 연하는 자정분도 역시 비록 소연이지만 능연이어서 상분심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억적 반성은 견분이 상분심으로서의 견분을 연하는 것인 반면 관조적 반성은 증자정분이 능연심으로서의 자정분을 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정분이 견분을 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정분이 견분을 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자기의식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수행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자정분이 자정분을 연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치 맞는다고 여겨집니다. 증자정분이 견분을 봐야죠. 왜 자정분을 봅니까? 견분은 이미 자정분에 의해서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정분을 연하는 것이 곧 견분을 연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상분을 연하는 것입니다. 상분은 견분에 의해서 인식되어 있고 견분은 자정분에 의해 인식되어 있다면 자정분이 다시요. 증자정분이 자정분을 연하는 것은 동시에 견분을 연하는 것이죠. 상분을 연하는 것이 됩니다. 기억적 반성은 분별적 반성이고 우리가 과거 일을 기억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러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분별하는 반성이죠. 근데 관조적 반성은 관조가 비추어 본다 라는 뜻이에요. 빛을 쫓아 관찰한다. 비추어 관찰한다. 또는 견조라고도 하죠. 조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견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비추어 보는 것, 비추어 관찰하는 거니까 무분별적인 반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적 반성은 지나간 의식에 대한 분별적 재현, 다시 현재화하는 것이지만 과거적 반성은 지금의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에 대한 무분별적 반성입니다. 여기서 차이는 지나간 의식에 대한 것이냐? 그건 기억적 반성이고요. 지금의 의식에 대한 것이냐? 이것은 무분별적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의식에 대한 의식이 자기의식인데 동시에 무분별적 반성도 지금의 의식에 대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은 반성 이전에도 이미 자기에게 의식되어 있는 의식이므로 자기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언제나 자기의식으로서 존재합니다. 필자는 자기의식으로서의 선반적 의식에 대한 관조적 반성이 자정분에 대한 증자정분의 증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모든 수동적 의식은 항상 자기에게 의식되어 자기의식으로 이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관조적 반성도 또한 기억적 반성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기에게 다시 의식되어 자기의식으로 이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식의 내용은 또다시 관조적으로 반성될 수 있고 이 관조적 반성은 또다시
자기에게 의식되어 자기의식으로 존립합니다. 존재합니다. 결국 자기의식과 반성의식 사이에는 상호순환적 인식관계가 성립합니다. 상호인식의 이런 순환성이 신분의 수의, 개수의 무한한 증가를 차단해줍니다. 자정분과 정자정분의 상호인식 관계는 이렇게 자기의식과 관조적 반성 사이의 상호인식 관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듯이 자정분, 자기의식에 대해서 수행의 과정에서 정자정분이 증명하는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증명작용이 동시적으로 이 자정분, 자기의식에 의해서 저장되고, 그런데 이 저장되는 자정분을 역시 정자정분이 다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분과 제4분만 있는데 제5분이 불필요한 일은, 또 제6분이 불필요한 일은 제3분과 제4분이 상호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한 논의를 후설이라는 서양 현상학자의 반성적 지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